3.1절, 어린이날, 광복절. 우리에겐 굉장히 익숙한 날입니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자 쉬는 날이거든요. 설날하고 추석도 빼놓을 수 없죠? 무려 3일간의 휴식 기간을 주니까요. 일상 속 쉼을 갖고 싶어서 이날만을 기다려본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이렇듯 우리나라의 기념일 공휴일은 우리에게 꽤 친숙한데요. 혹시 다른 나라의 기념일은 언제일지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또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념일은 없을까 생각해보진 않으셨나요? 충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새 학기를 맞아 다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학기 초반이니만큼 그에 맞춰 사야 할 물건들도 은근히 많죠? 전공, 교양 서적이나 공부에 필요한 다양한 물품들, 새로운 노트북이나 패드를 장만한 분도 계실 것 같고,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사는 분들은 여러 생활용품들도 구매하셨을 거예요. 이렇듯 소비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활동 중 하나죠. 우리가 이와 같이 편하게 소비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소비자 8대 권리가 있습니다. 소비자 8대 권리는 언제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가볍게 노래 한 곡 듣고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윤상의 새벽.
오늘 알아볼 기념일은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입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은 3월 15일이며 국제 소비자 기구가 소비자 권리를 진작시키기 위해 1983년 제정하였습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은 미국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이 의회에서 특별 교서를 통해 안전할 권리,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알 권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할 권리, 소비자의 이익이 정부 정책에 충분히 고려되고 행정법원에서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는 의사를 반영할 권리의 4대 소비자 기본 권리를 선언한 날인 1962년 3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 권리는 유엔의 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되었고 이후 다양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단체 조직 및 활동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구매할 권리 등이 추가되어 현재의 8대 소비자 기본 권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소비자 8대 기본 권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안전할 권리는 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생명, 신체,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첫 번째로 명시된 만큼 소비자 기본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로 합리적 소비를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격인 권리입니다. 여기서의 정보란 가격뿐만 아니라 상품 상세 정보, 상품 표시,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모두 포함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유사한 상품들 간의 우수성을 비교 시험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 선택할 권리는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 거래하는 상대방, 구입할 장소, 거래 조건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말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 판매원들의 허위, 기만 행위로부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91년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에 관한 세부 법률을 지정했습니다. 네 번째, 의사를 반영할 권리는 소비에 영향을 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를 뜻합니다.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에 소비자 대표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비롯해 소비자 관련 기관이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관계 당국의 정책을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시정을 촉구하는 것도 의견을 반영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교육받을 권리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자주적, 주체적 소비 생활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이 옹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자 교육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 소비자 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학교 소비자 교육,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관련 기관의 사회교육 및 계몽활동 등으로 구분됩니다. 여섯 번째, 보상받을 권리는 소비자가 물품 및 용역의 사용, 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정부가 품목별로 피해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 보상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한 것이나 소비자 관련 기관에서 소비자 불만, 피해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 등은 소비자의 보상받을 권리를 실현시키는 국가 정책의 일환입니다. 일곱 번째, 단체 조직 및 활동할 권리는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마지막, 쾌적한 환경에서 구매할 권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고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소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소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지속 가능한 소비, 생산이 강조되는 요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친화적 소비를 형성시키기 위한 정책의 개발 및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기업 또한 제품과 서비스의 디자인, 생산, 유통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촉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비자 8대 기본 권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나라면 빠질 수 없는 조항이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들여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기념해 중국 국영방송 CCTV에서 매년 3월 15일 방영하는 완후이라는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간단한 소개 보고 오시죠. 매년 중국에서는 3월 15일이 되면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 완후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롯데가 국방부의 사드 배치의 부지를 주기로 하면서 롯데가 이번 완후이 프로그램에서 거론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완후이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무서운 프로그램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영방송이 CCTV에서 1년에 한 번씩 6개월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서 방송을 하게 되는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이 바로 이 프로그램인데요. 방송국이 단독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 등 16개 부처, 그리고 국영방송인 CCTV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방송입니다. 권력까지 떠안고 있는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 셈이죠. 자, 여기에서 고발된 기업들은 법적으로 처벌도 가능합니다.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득을 벌어들였을 경우에는 그 소득을 몰수할 가능성도 있고요. 위법 소득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위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8,250여만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협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과징금이 8,2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법적 처벌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소비자들의 외면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에서 고발된 기업들 가운데 법적 문제가 없었던 기업들도 여론과 소비자의 비난, 그리고 불매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15 완후이라는 프로그램은 기업들의 저성사자로 불리기도 합니다. (3.15) 완후이는 소비자 보호를 표제어로 하며 한 해 동안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문제를 일으킨 기업을 취재하고 실태를 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991년 첫 방송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이 불만을 접수하면 잠입 취재와 몰래카메라 등을 동원하여 악질 기업을 폭로하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중국의 관영 방송국인 CCTV와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제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높고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A사, B사 등으로 표시하는 국내의 고발 프로그램과 달리 업체 및 상품의 실명을 거론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바탕으로 하여 고발하기 때문에 만약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에 걸리면 망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로 기업 생사의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들을 저격하는 경우도 많지만 최근 수년간은 글로벌 외자 기업을 주로 다뤘었는데 애플, 나이키, 폭스바겐, 니콘, 벤츠, 랜드로버 같은 글로벌 대기업은 물론이고 맥도날드, 버거킹, 일본의 무인양품, 우리나라 기업인 금호타이어도 3.15 완후이의 심판대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강력한 후폭풍을 일으키는 탓에 3월 15일만 되면 글로벌 기업들은 완후이 프로그램에 표적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날인 것 같네요. 부디 우리나라 기업이 완후이에 걸려 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다음 기념일 알아보러 갈게요.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Shoes on, get up in the morning, cup of milk, let's rock and roll. Kink out, kick the drum, rolling on like a rolling stone. Sing song when I'm walking home, jump up to the top of the brown. Ding dong, call me on my phone, nice tea and I'll get my ping pong. This is getting heavy, can't hear the bass, boom, I'm ready. Life is sweet as honey, yeah, this beach chain like money. This go all alone, I'm into that, I'm good to go, I'm down, you know I glow. Hey, so let's go. 'Cause I'm in the stars tonight, so watch me bring the fire, set the night light. Hey, shining through the city with a little funky soul. So I'ma light it up like dynamite. Whoa, bring a friend, join the crowd, whoever wanna come along. Word up, talk. 작년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흑인 인권운동 Black Lives Matter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운동은 백인 경찰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의 목을 8분 46초 동안이나 누르고 그 남성이 끝내 사망한 사건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SNS에서 Black Lives Matter 이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퍼졌고 아리아나 그란데와 방탄소년단 등 여러 유명 연예인들이 이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더욱 이슈화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두 번째 기념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1960년 3월 21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발생했던 샤프빌 학살을 계기로 유엔은 이날 3월 21일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지정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의 관행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다양한 집단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900년대 중반 남아프리카 연방에서는 일부 백인 권력층이 흑인들에게만 통행증을 만들어 외출 시 필히 지참해야 하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등 흑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탄압하는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파르트헤이트란 분리, 격리를 뜻하는 아프리칸스어로 남아공의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과 제도를 말합니다. 참다 못한 흑인들은 탄압과 차별에 대항하여 1960년 2월 21일에 남아프리카 연방의 요하네스버그 근교도시 샤프빌에서 아파르트헤이트 폐지, 인종차별 반대와 민주화를 외치는 비폭력, 비무장의 평화적 집회를 벌입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흑인들의 평화 시위를 물리력을 동원해 제압하였고 69명의 사망자와 어린이 29명을 포함한 총 18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샤프빌 학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의 잔혹함이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결국 남아공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는 해체되었습니다. 샤프빌 학살로부터 6년 뒤 유엔 총회에서 모든 종류의 인종차별을 철폐하자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샤프빌 학살이 있었던 3월 21일은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로 공식 선언되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법과 관습들은 많은 나라에서 폐지되었고 유엔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인종차별주의와 싸우는 국제적인 틀을 확립합니다. 이런 인종차별에 대한 모습은 미국에서도 있었는데요. 혹시 짐 크로우법을 아시나요? 1830년대 초
백인 연예인이 얼굴을 검게 칠해 흑인을 비하하는 노래와 연기를 하여 데이트를 치게 됩니다.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멍청이 봉주행령의 모습으로 표현된 짐 크로우는 가난과 어리석음의 대명사였죠. 1876년부터 1965년까지 미국 남부의 여러 주와 도시에서는 그의 이름을 딴 짐 크로우법을 바탕으로 흑백 분리 정책을 실시했는데요. 그 법은 인종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흑인들은 공공건물에 출입을 할 때 백인이 사용하는 문이 아닌 다른 문을 사용해야 했으며 버스나 기차를 타도 흑인은 맨 뒷자리에 앉아야 했고 그 뒷자리마저도 백인이 버스에 올라타며 양보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에 개와 흑인은 출입 금지라는 팻말까지 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비단 과거의 일일 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만연합니다. 2015년 6월 21일 백인 우월주의에 빠진 한 청년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 교회에서 총기를 난사해 9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은 21일 미국은 인종주의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며 개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인터뷰에서 흑인을 지칭하는 금기어인 깜둥이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여 인종차별의 짙은 그림자가 지배하는 미국의 현실을 단호한 어조로 비판했고 노예제도의 유산인 짐 크로우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우리는 인종차별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종종 흑인을 떠올리고는 하지만 과연 흑인만 차별을 당하는 걸까요? 인종차별은 주로 흑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발병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양인 전체를 비하하며 코로나라고 부르는 영상도 끊임없이 올라왔었죠. 현대사회에서도 이러한 인종차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미국의 유명 온라인 매체인 버즈피드가 만든 비디오에는 뭐라고 꼭 집어서 지적할 수는 없지만 무언가 개운치 않은 기분이 드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잘 묘사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버즈피드가 시리즈물로 선보인 비디오 중 하나는 만일 백인들이 말하는 것을 동양인이 말했다면 으로 이는 미국으로 이민 온 동양인들 혹은 이들의 자녀들이 겪은 내용들을 코미디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백인들이 별 생각 없이 동양인들에게 평소에 하는 말이 사실은 인종차별적이거나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인과 동양인을 서로 바꿔서 역할을 맡게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종차별은 흑인, 동양인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인종에게도 종종 있는 일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에 모든 인종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2015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집회 인종차별을 멈춰라 스탑 레이시즘 집회에서는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필리핀, 캄보디아 공동체의 이주민들과 한국인 연대단체 등 약 150여 명이 참가해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국제 인종차별 반대 행동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2016년 3월 13일에는 서울 보신각 앞에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와 차별 근절 SNS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2017년에는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가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18일에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이주민과 난민,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이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2018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집회를 열어 한국 내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유엔의 결의로 극단적인 인종차별 정책은 공식적으로 철폐가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세계인들의 정신 속에는 서로 다른 피부색과 언어와 문화에 대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2018년 3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경찰관에게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백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러시아와 프랑스의 평가전 A매치에서 발생한 러시아 관중의 인종차별 폭언을 방치한 러시아 축구협회에 벌금 약 3,2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지구 곳곳에는 서로 다른 인종들에 대한 비하가 팽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해외 사례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해외 인종차별 사건들에는 집중하면서 정작 우리의 일상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주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꾼다면 피부색, 생김새, 언어, 출신 국가와 민족,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틀림이 아닌 그저 다를 수 있음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관심을 가져야겠죠?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사회, 꿈꾸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현실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관심과 노력을 담은 한 노래가 있는데요. 인종차별이라는 메시지를 담아 다양한 인종과 성별을 가진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는 모습을 담은 뮤직비디오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던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올 화이트 듣고 올게요. My baby on a Saturday night. Go with you, you stay what I say. Now I believe in miracles, and a miracle is happening tonight. If you're thinking about my baby, it don't matter if you're black or white. My message in the side of the sun. I had it down, I ain't sticking for none. And I told about equality, and it's you either you're wrong or you're right. If you're thinking about my baby, it don't matter if you're black or white. Don't you bet. Protection for gangs, clubs, and nations, causing grief in human relations. It's a turf war on a global scale. I'd rather hear. 우리나라의 기념일과 공휴일, 일상 속 휴식을 위해 기다려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 더 나아가 세계의 기념일은 어떠신가요? 일상 속 휴식도 좋지만 세상 속 기념일은 의미가 남다르죠.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날이니까요. 세상에 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 세상을 듣는 기념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및 진행의 CUBS 아나운서부 기술의 지수와 수습 엔지니어였습니다.